안녕하십니까. 상잡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보통 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 판단을 내릴 때, 그 알코올 의존 검사 설문지를 많이 이제, 그걸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냥 술 마시는 분들도 장난삼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해봤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본인이 어, 자가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설문지를.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답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 자의적이죠. 아마 그래서 점수를 일부러 낮추지 않을까. 이게 20점 이상이면은 알코올 의존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20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서 본인은 역시 나는 알코올 의존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지 이 설문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음, 설문지 질문이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겠죠. 4점짜리가 주 4회 이상이니까 뭐 알코올 어 의존이신 분들은 보통 일주일에 4일 이상은 드시죠. 요거는 점수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질문이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 요건데 이것도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소주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소주잔에다 드실 테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은 나는 소주잔을 안 마시고 컵으로 마셔. 컵으로 그냥 딱 한 병이면은 내 컵으로 두 잔 나오니까 나는 두 잔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 질문, 한 번 술자리에 여섯 잔 이상 어, 마시는 횟수는 몇 번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1년간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자제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더더욱이나 이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가 쉽죠. 왜냐면 기억도 잘 안 날 거고, 다른 사람들은 너 술 먹고 이제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때 뭐 상황에서도 나는 그거 자제를 했었던 거야.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질문.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술 먹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지장을 줘. 너무 뻔하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고. 여섯 번째. 지난 1년간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해장술을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리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셔도 꼭 해장술을 드시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시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마시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반주 정도로 마시는 게 해장술인가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점수가 이제 0점에서 4점까지인데 10가지 질문을 해서 20점 이상이면은 알코올 의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이 지난 1년간 음주 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를 했다면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지 확인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아마도 검사지로 진짜 진지하게 검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설문지를 통해서 본인이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본인이 애주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네, 이것도 적게 나올 겁니다. 본인은 이제 술을 즐긴다고 생각할 테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이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이 지난 1년간 술이 깬 후에 시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게 블랙아웃이죠? 아, 블랙아웃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냥 뭐 애교 삼아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좀 기억이 안 나네. 이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뭐 그 정도 잠깐 기억 안 나는 게 무슨 뭐 기억 안 난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은 이 또한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올 겁니다. 객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이제 그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월 2일에 뭐 미만 주 2일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검사지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당신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또한 본인이 다치게 했는지 본인이 다쳤는지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열 번째, 가족이나 의사가 당신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술을 끊으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예, 항상 듣는 얘기일 테니까 4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인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질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알코올 중독인 거를 인지를 하고 금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본인이 애주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설문지를 교묘하게 이제 자기의 이제 판단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점수가 낮게 나올 겁니다. 알코올 의존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 검사지에는 뭔가 함정이 있다. 그래서 이 검사지로 딱, 내가 뭐 점수를 낮게 일부러 이제 받아서,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딱 보니까 알코올 의존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본인을, 예, 합리화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설문지 검사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가족이나 의사가 당신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술을 끊으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주변 사람이나 이제 의사가 여러분의 음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럼 이미 진행형인 거예요.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 주에 몇 번을 마십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고, 마지막 질문 하나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술 마시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프다면, 상처받는다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